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도 전화 왔을 때 모르는 번호나 발신자 표시 없으면 잘 안 받으시죠? 이건 저부터도 받지 않는데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이유야 많겠지만 전 그냥 귀찮아서 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 전화와 관련된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기묘한 이야기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토시. 저는 아직도 그게 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당시 제가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일하는 중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전 그때 거래처랑 상담 중이라서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상담을 마친 뒤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일 마치고 밤 9시쯤? 그때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걸 고르고 있는데 다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아버지 뭔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낮고 흐릿한 목소리로 그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보호자 없냐고 하길래 전화를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면 올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디 병원이신데요? 하고 물으니까 저희 고향에 있는 시민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뒤로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유일한 가족이 아버지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제 아버지기도 하니까 전 그때 만사 제쳐두고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했었죠.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고 오늘은 아버지랑 자고 일요일날 오면 되겠다. 일요일날 와서 남은 거 마치고 그럼 되겠네. 한 2시간 정도 걸리겠지? 전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렌터카 회사에 가서 렌터카 빌려서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제 고향이자 아버지 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예상보다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평소 전화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전화하고 병원이라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좀 서둘러서 달렸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는 도중에 계속 멀미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명도 심해지고 약간 몽롱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빨리 아버지한테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참고 쉬지 않고 고속도로를 계속 달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일찍 고속도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시민병원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가기 시작했고요. 제 고향이자 아버지 댁이 있는 곳은 그때 당시 인구가 한 수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도로도 굉장히 어둡고 그때 시간이 밤 11시 조금 지났었는데 그때 저는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지금 시간에 병원 출입이 가능할지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아직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좀 달리다 보니까 멀리서 어렴풋하게 그 낯익은 편의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멀쩡하던 목이 엄청 말라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진짜 멀쩡했던 목이. 목이 말라서 서로 붓는 느낌 아시죠? 그 마른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 드릴 것도 좀 살 겸 겸사겸사 해서 편의점에 들렀는데 편의점은 물건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이제 제가 마실 커피랑 아버지 드릴 것들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계산대에 있던 사람이 반갑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사토시!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카와다였는데요. 그리고 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여기가 얘네 집 편의점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카와다가 반가운 듯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5년 만인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전 아니라고,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입원하셨다길래 아버지 보러 온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카와다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시민병원? 그 큰 저수지 옆에 있는 그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다고 거기 저수지 옆에 시민병원이라고 했는데 카와다가 계산대에서 나와서는 편의점 안에 음식 먹는 곳 있잖아요. 그 기다란 테이블 있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시민병원 확실해? 거기 얼마 전에 시가 합병되면서 닫았는데 옆에 고담시 알지? 거기 고담시 병원하고 통합되면서 우리 동네 시민병원은 폐허가 됐는데 거기 폐쇄구역이라 아무도 없을 건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런 말을 하더니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휴대폰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이제 안 받을 거라고 하니까 저를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듯 왼손으로 제지를 하더라고요. 저를 밀면서.
그리고 이내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 사토시 학교 친구인데요. 지금 사토시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하고는 제게 자 전화 하면서 전화를 건넸고요. 저는 카와다가 주는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했죠. 카와다를 쳐다보면서. 근데 전화기에선 아들 웬일이야 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는 그런 말 없이 그냥요 아버지 몸은 좀 괜찮으신가 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주머니 사정 안 좋은 거 빼면은 뭐 문제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쾌활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에 계시는지 그 노래방 반주 소리도 들리고요.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전 그런 아버지 목소리 듣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카와다 말처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밤 12시에 노래방에 계실 정도로 그렇게 정정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버지한테 그냥 근처에 일 때문에 왔다가 이제 저 돌아갈게요. 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고 카와다에게 전화를 돌려줬고요. 그리고 카와다를 보면서 이거 지금 뭐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카와다가 이제 됐다고 커피 좀 마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병원에 갈 일 없어졌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소문도 안 좋아서 그런 곳에 가면 불량배들한테 당하고 저수지에 수장돼 버릴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다행이다라면서요. 그리고 저를 빤히 보면서 학창시절 그 모습 그대로 싱글싱글 웃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좀처럼 이 상황이 좀 이해되지 않았지만 뭐 어쨌든 아버지가 아프지 않으신 걸 확인했고, 그 의문이 드는 전화 때문에 그때 12시 한밤중에 혼자서 그 저수지 옆에 있는 폐병원에 갈 엄두가 솔직히 안 나더라고요. 진짜 납득 안 되는 의문이 남았지만 그냥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그때 새벽 3시 바로 전이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그 바로 차 렌트해서 이제 쉬지 않고 4시간 야간 운전을 하고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날은 쉬지도 않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서 그냥 기절해버리듯이 자버렸네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다 돼서 전화벨 소리에 깼는데요. 아버지한테 온 전화였어요. 별일 없냐면서, 어제는 집 비워서 미안하게 됐다면서, 혹시 뭔 일 있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는데 아버지 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것부터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면서 오라고 한 거, 카와다네 편의점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괜찮은 거 확인하고 집으로 다시 온 것까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그 시간에 너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잠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휴대폰에도 그 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러던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발신 표시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말이 없다가 거기 시민병원은 네 말처럼 이제 운영하지 않는데, 그리고 거긴 그 시간이 아니라 낮에 가도 아무도 없고, 그보다도 카와다네 편의점에 갔었다고 했지? 카와다도 있더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병원 얘기를 카와다에게 들었고 카와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카와다 씨네 편의점은 반년 전에 폐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카와다 할머니가 찾아달라고 실종 신고도 했다는데,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 걸려온 전화번호는 발신자 표시가 모두 0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번호를 보시고는 아버지는 이제 폰이 고장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칙 하는 잡음이 들리다가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저랑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 이제 알겠다고, 피곤할 텐데 어여 잘하고 운전 조심하고 그것도 연락하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셨고요. 당시엔 휴대폰 복제나 그런 기술이 없어서 다른 전화를 이용해서 아버지 전화를 도용하는 건 불가능했는데, 발신번호도 특수한 경우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상대 전화기에 발신번호를 전부 0으로 띄운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카와다랑 카와다네 식구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그때 제가 경험한 일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이건 분명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입니다. 1번 사연자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토시에게 걸려왔다는 전화도 의문이지만 사라졌다는, 행방불명이라는 사토시의 친구 카와다와 카와다의 가족들, 혹시 카와다가 말한 그 저수지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그게 아니라면 그때 마침 운 좋게 사라진 친구가 타이밍 좋게 나타나서 사토시를 도와준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